5월 7일 싱가포르는 741케이스가 늘어나서 총 2939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전문가들은 이번 달 안에 감염자 숫자가 3만에서 4만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검사가 이루어지고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기 전에 5월 말에 싱가포르는 세 번째로 마스크를 전 국민한테 나눠준다고 해요. 이번에도 재사용 첫 마스크인데요. 이번 첫 마스크는 마스크 보호 기능이 더 강화되었고 그리고 숨쉬기가 더 편한 마스크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자체 생산한 거고요. 예전처럼 커뮤니티 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자판기에서도 마스크를 뽑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5월 말일에 다시 알려준다고 하고요. 싱가포르에서 2월 달부터 싱가포르 자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이제 의료용 마스크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자체 생산을 해서 의료진들이나 환자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제2차 파동을 대비해서 마스크를 많이 비축해 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통신회사 중에 M1이라고 있는데요. M1하고 IBM하고 삼성이 5G 통신을 공동 작업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5G 기술을 사용하면 지연이 없이 거의 즉시 생산 라인에 있는 로봇에다가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해요. IBM과 삼성은 이미 5G 혁신을 위해 글로벌 규모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싱가포르에서 작업한 이 솔루션들이 전 세계 회사의 다른 운영에 참고될 수 있을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삭데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원래는 아침 일찍부터 절에 찾아가서 초도 바치고 향도 피우고 꽃도 바치고 그러거든요. 초와 향은 타버리고 꽃은 시든다는 사실은 신자한테 삶이 더덥고 순간적이며 모든 것이 결국 썩어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준대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절에 갔다 와서 남은 시간은 좋은 일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날 좋은 일을 하면 공덕이 수십 배가 더 쌓인다고 그렇게 알고 있대요. 올해는 이런 걸 하나도 못해서 불교 사원에서도 불교 구절 읽고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전송을 하더라고요. 차이나타운에 불화사라고 있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일을 모시고 있다는 절인데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우리나라 절하고는 느낌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많으면 거기 스님들이 불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불경 읽으실 때 굉장히 좀 천천히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은 마치 발라드를 부르는 것 같으면 그 불화사에서 들었던 불경 읽는 소리는 랩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거든요. 그리고 스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스님하고 거기 예불에 참여한 신자들하고 같이 읽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불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불화사 오른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끝까지 올라가서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가면 루프탑 정원이 나와요. 루프탑 정원에는 이렇게 커다란 기둥 같은 게 있고 거기를 잡고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커다란 기둥 꼭대기에는 종 같은 게 있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렇게 땡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소원을 비는 거라고 합니다. 루프탑 정원에서부터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 다음에 불교 뮤지엄이거든요. 거기도 다 무료 개방이에요. 동남아시아에 각종 불상들도 있어서 나라별로 불상이 어떻게 틀린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불교 용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꽤 볼만해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뮤지엄을 둘러보면은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내려오다 보면 이제 부처님 이가 모셔져 있다는 장소가 나와요. 그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 공간이 거기는 금으로 만들었대요. 불화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텔록 아이어 스트릿에는 시안호캥 템플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꽤 볼만한데 이 시안호캥 템플은 가장 오래된 호켄 사원이라고 합니다. 호켄이 뭐냐면은 중국 남부 지역을 일컫는 걸 호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호켄 푸드라고도 하고 호켄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언어 자체도 중국도 사투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호켄 언어가 따로 있고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지은 절이래가지고 호켄식 사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중국 남부에서 조그만 나무 조각배를 타고 싱가포르로 온 거예요. 그때는 어떤 동력이 있는 배도 아니었고 정말 돈만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오는 그런 시기였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봄에는 싱가포르에서 중국 쪽으로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중국에서 싱가포르 쪽으로 바람이 불고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바람이 틀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절에 맞춰서 중국에서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숨을 건 여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착한 사람들이 무사히 도착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절이 시안호캥 템플이에요. 이 절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기술자들을 모셔왔고, 그리고 중국에서 재료들 같은 것도 데려오고, 그리고 이 절 안에 신이 모셔져 있는데 그게 바다의 신이래요. 그 신의 조각상도 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절은 못이 없이 전부 나무 조각을 이어서 만든 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 앞을 보면 바다가 아니에요. 이 절 앞에도 건물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그 전에는 이 앞에가 다 바다였는데 싱가포르이 간척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간척 사업을 해서 지금 다 건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절 앞에는 절을 지키는 약간 호랑이 모양의 상이 두 마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해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암컷 호랑이는 조그만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있고, 수컷 호랑이는 여의주같이 무슨 동그란 구슬 같은 걸 입안에 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지면 복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랑이 입 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호랑이 입에 이렇게 커다랗게 송곳니가 2개가 나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만지다가 그 송곳니를 건드려서 부러뜨렸나 봐요. 그래서 한쪽 송곳니는 제대로 있는데 한쪽 송곳니는 없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절에는 행운의 우물도 있는데 우물 안에다가 동전을 집어넣고 우물 앞에 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한 번씩 땡땡땡땡 치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절에는 공부를 도와주는 그런 신이 있대요. 싱가포르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시험도 거의 우리나라 대입 보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보고 그 성적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볼 때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종이에 아이들 이름 써서 그걸 접어서 공부를 도와주는 신이 있는 그 조그만 사원 위에다가 이렇게 매단대요, 아이들 이름을. 우리나라도 왜 절 가면 기와에다가 뭐 소원 같은 거 적고 이름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시험 때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신기한 절이 있는데요. 워털루 스트릿에 콴임똥후초 템플이라고 있어요. 이게 발음이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불교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신이 모셔져 있대요. 여기는 주로 이제 소원을 빌러 가거나 아니면 점괘를 치러 가는 절로 유명하대요. 절 바깥에 보면 꽃하고 향초를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절 안에 들어가서 이제 꽃하고 향초를 사가지고 가서 그 신한테 바치고 향초를 피우고, 그리고 점괘는 대나무 조각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막 흔들다가 대나무 조각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해석할 수가 없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해설해 주시는 분한테 가서 보여주고 점괘를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절이 신기한 게 이 절 바로 옆에 인도에 힌두 템플이 있어요. 힌두 사원이 있는데 이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힌두 사원 앞에 가서도 또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가보게 된 게 어떤 한 투어 그룹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종교 사원들을 방문하는 투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료로 전환하기 전에 무료로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행사에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자기 할머니도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가 있으면 거기 오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옆에 있는 힌두 사원 가셔도 또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아니 왜 할머니는 힌두 사원까지 가서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Why not?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거고 그리고 그 소원을 누가 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냐.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여기서도 빌고 저기서도 빌고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불교랑 힌두교는 향을 피우고 그리고 윤회 사상을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힌두교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파괴의 신이잖아요. 근데 그 파괴가 무서운 파괴가 아니라 죽음이 있고 파괴가 있어야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괴가 있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을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인도인 친구네 집에 가보면은 힌두 신들이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불교 불상도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힌두 사원 앞에 불교식으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힌두 사원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힌두 사원을 바라보면서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 중국인 중에서 치킨 라이스를 파는 사람이 자기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소원을 빌면서 장사가 잘 되면 제가 어떻게든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앞에다가 불교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촛불을 피우고 힌두사원 문 바로 앞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놔가지고 문 바로 앞이 굉장히 지저분했대요. 촛농도 막 떨어져 있고 향에 재도 막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 사업가가 그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조그맣게 마련하고 나서는 그렇게 지저분하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성금이라고 하나요? 왜 기도 같은 거 할 때 조금씩 이렇게 돈 내고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수입으로도 잡히고 힌두 사원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여행 오시면 보통 차이나타운은 가니까 대부분 불화사는 다 들리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시안호캥 템플도 있고, 이 시안호캥 템플 있는 곳에 한국 맛집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고케이도 이 근처에 바로 있어요. 여기 아마 두 군데 둘러보시면 괜찮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